안녕하십니까. 피트니스 라이프스타일 채널 고독한개츠비의 김승현입니다. 지난주였죠. FX 내추럴 챔피언십 시합에서 제가 이제 심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던 선수분들이 많았고요. 그 중에서도 또 단연 인상 깊었고 맨즈 피지크에서 오버롤 우승까지 차지하신 이재홍 선수를 모시고서 오늘 간단한 인터뷰랑 운동하는 거 보면서 적지 않은 나이에도 맨즈 피지크 종목에서 우승을 하고 떠오르는 선수로 주목받을 수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모셔볼게요. 나와주시죠. 제가 앞에 너무 많이 설명을 했는데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 온젠 트레이너로 있는 이재홍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저보다 더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네, 지금 나이는 39입니다. 내년이면 이제 40살. 네네. 네. 네. 어쨌든 피지크 선수로서는, 보디빌더로서는 사실 저희는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 선배들이 얘기하는 게 내추럴 보디빌딩은 특히나도 30대 후반에 전성기고 40대 초반까지 기량이 좀 이어진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괜찮은 편인데, 피지크 선수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30대 중반부터는 조금 에이징 커브라 그러죠? 좀 어렵다, 이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란듯이 깨부숴 주셨다고 할까요? 그래서 더 이제 인상이 깊었어요. 심사 보면서도, 보고 나서도. 굉장히 적지 않은 나이에 지금 같은 몸을 유지하는 비결이랄까요? 저는 솔직히 오버트레이닝이라든지 나이 탓이라든지 그런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시합을 준비하면서 나도 나이가 좀 있으니까 힘들다, 올해까지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시합장 막상 가보면 나보다 연세가 훨씬 더 많으신데 이렇게 힘들게 다이어트하고 시합장 나오신 분들 보면은 내가 너무 나태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그래서 힘들 때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나이 탓은 하지 않으려고 계속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맨즈 피지크라는 종목 자체가 굉장히 가는 복부를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횟수로는 한 5년, 6년 가까이 심사를 이제 보고 있어요. 5년 정도 심사 보면서 봐왔던 사람 가운데 한 5명 안에 들 것 같아요. 탑5 안에 들 정도로 허리랑 어깨 대조감이 엄청 좋으셨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마 네. 비슷한 나이 또래 중에서는 단연코 최강이 아닐까. 타고난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더 하는 노력이나 이런 게 있다든지 있을까요? 제가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한다, 노하우다 이런 거보다는 제가 원래 타고난 체형 자체가 워낙에 말랐었어가지고 보통 멸치라고 표현을 하죠. 네. 보디빌딩을 하기 전에는 57kg, 58kg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몸무게였기 때문에 어깨도 굉장히 그냥 면봉이라 그러죠. 네, 진짜 어깨도 너무 좁고 허리 자체가 워낙에 얇고 워낙에 말랐었던 체형이다 보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허리 사이즈는 그냥 그대로 있고 어깨나 등이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이제 좀 쉐입이 이런 식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이상적인 변화를 가져오셨네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허리가 안 두꺼워지고 싶어도 두꺼워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도 그랬고. 근데 그 딱 유지하면서 상체 위쪽으로만 쫙 벌어지게 발달한다는 것 자체가 다들 원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운동하는 남자의 90%는 그걸 원하니까. 이게 일부러 의도는 한 건 아니지만 그냥 철봉을 좋아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심심하면은 놀이터 가서 철봉도 하고, 근데 그게 조금 좀 쉐입을 결정짓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운동을 또 굉장히 옛날부터 한 고3 시절부터 그렇게 철봉도 하고 이렇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원래는 또 보디빌딩 말고 하셨던 운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근데 원래는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킥복싱을 해가지고요. 네, 29살 때까지는 계속 킥복싱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운동을 했죠. 근데 군대 갔을 때 그때 덤벨을 처음 잡아봤죠. 근데 군대 막상 딱 갔는데 운동은 하고 싶은데 킥복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그죠. 국룰이네요. 거의 그렇게 시작했던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네. 제대하고 나서는 다시 근데 제가 원래 하던 운동으로 다시 돌아간 거고요. 그리고선 근데 29살 때 저희 큰애가 나올 상황이 되면서 그때는 근데 운동할 상황이 안 돼가지고
다른 일을 하시고 공장 생활하면서 네,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결정적이었던 게 회사에 헬스장이 조그맣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항상 3조 3교대 근무를 하고선 제 시간이 좀 남았어요. 네. 그래서 근데 항상 그 시간대 운동하면서 보디빌딩은 저랑 되게 잘 맞는다. 그냥 조용히 그냥 혼자 운동할 수 있고 스트레스 풀고 하는 게 저랑은 되게 잘 맞아가지고 굉장히 메리트를 느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헬스장을 가볼까 해서 이제 처음 이제 헬스장을 가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사실 막 몸을 막 크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운동했던 거가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뭐 그냥 비중이 없었죠? 단순하게 정말 운동 자체가 그냥 좋았던 거기 때문에 네. 그냥 에너지를 쓰고 그죠. 그냥 땀 좀 땀 빼고 흘리고. 그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물론 종목은 틀리지만 운동을 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운동으로 푸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익숙해져 있던 것 같아요. 차고 때리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아까 이제 운동하시는 거 보니까 체력적으로 되게 좋다 이걸 느꼈어요. 쉬는 시간도 되게 짧게 하시면서도 그렇게 그다지 많이 숨차하지 않으시고 숨차시더라도 금방 또 회복이 되시더라고요. 그냥 혼자서 저를 판단했을 때 약간 그래도 남들이랑 출발점이 좀 틀렸다고 느꼈던 게 이미 운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체력은 만렙이지 않았나. 그게 조금 더 빠른 성장을 유도했던 것 같아요. 나 혼자 만렙 시작. 죄송합니다. 웹툰을 많이 봐가지고. 네.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나도 똑같이 뭐 1, 2년, 3년, 5년 했는데 왜 여기 나와서 몸 되게 좋은 사람들, 몸짱들은 나랑 비슷한 경력을 가졌는데 왜 몸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아마 이런 스타트 포인트가 좀 다른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네. 이미 체력을 만렙을 찍고 이제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체력적인 것보다는 정말 근육을 크게 만드는 거 이렇게 신경을 쓰고 운동하셨을 텐데 네네. 특별히 더 신경 쓴 부위가 있을까요? 일단은 등이 점점 넓어진다 이런 걸 느끼면서 내 몸이 점점 변한다. 가장 좀 체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마른 몸에 대한 컴플렉스가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막 체격 되게 크시고 뭐 그런 분들 보면은 되게 부러워요. 저도 좀 커지고 싶다. 그래서 좀 등을 좀 더 넓게, 좀 더 크게, 좀 더 두껍게 만들고 싶다. 뭐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긴 한데 등 운동에 좀 초점을 많이 맞췄고요. 네. 그래서인지 몰라도 되게 좋은 등을 갖고 계시고 심사 이제 저도 보면서도 뭐 체급전에서도 뭐 단연 거의 제일 좋으셨고 그리고 그랑프리전에서도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시합에서는 다 한 끗 차니까 다 좋으신 네. 분들 가운데 정말 디테일한 요소 하나로 갈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난 이런 점에서 내가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어필이 된 것 같다. 난 이게 강점인 것 같다. 그리고 난 이건 또 약점인 것 같다.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이제 성격 자체가 저한테는 관대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만족했던 적이 없어요. 네. 항상 시합 끝나고 모니터링을 하면 이거 왜 그랬지? 여기 왜 이래? 항상 이렇게 단점이 먼저 보이는 스타일이지 네. 장점이 먼저 보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시합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질 때가 솔직히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겼지? 네. 이럴 때가 좀 많아요. 시합할 때 보면은 경쟁 선수들이랑 라인업을 섰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약한 부위가 뭐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그 시즌이 끝나면은 나보다 좋았던 선수를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요. 뭐 예를 들면은 2년 전에만 해도 가슴 너무 약하다. 그래서 가슴 좀 채우려고 했는데 그 다음 해에는 가슴 좋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근데 또 가슴이 커지니까 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어깨가 약해 보이는 거예요. 요번에 스포츠 준비하면서 어깨에 정말 단점 보완하려고 열심히 노력했고요. 하나하나씩 이렇게 좀 채워가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느꼈던 거는 어깨가 굉장히 좋으셨고 오히려 가슴이 이제 조금 네. 어깨가 또 워낙 좋아 보이니까 네. 가슴이 오히려 좀 약점이지 않을까 이제는. 네. 같이 또 이렇게 그랑프리전 하셨던 선수분들 보고 가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즌이 종료가 되면은 바로 또 이제 약점을 보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이게 근데 너무 상대적인 거다 보니까 네. 유독 그 숏 체급에서 1등한 그 성민영 선수라고 네네. 그 친구가 가슴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유독 차이가 나 보인 거고 절대 작지 않았어요. 저도 제가 그걸 알면서도 심사 보면서도 다 좋은데 가슴이 좀 약점이시구나 하고 오늘 뵀는데 전혀 가슴이 안 작아요. 되게 좋으세요 가슴이. 그래서 이게 심사를 보는 사람도 그렇고 구경하는 사람도 그렇고 무대에서 비교한 것만 보기 때문에 네. 상대적인 모습으로 이 사람은 이게 안 좋네라고 판단을 너무 쉽게 해버릴 수 있겠더라고요. 전혀 가슴이 안 좋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좋으세요. 하필이면 근데 가슴이 너무 큰 사람이 옆에 있는 거죠.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셋이서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는데 네. 제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아, 다른 선수분들에 비해서 너무 작다. 볼륨감은 옛날부터 채우려고 계속 노력은 했는데 정말 쉽지가 않네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덮을 만한 충분한 그 너비감과 예쁜 모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행인 게 또 요새는 가슴 크기가 그렇게 안 중요해요. 가슴 크기가 별로 안 중요하더라고요. 운동 시작하기 앞서서 뭐 고무밴드랑 뭐 이것저것 이렇게 좀 워밍업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네. 왜 그렇게 했고 뭐 어떤 효과가 있고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이거는 근데 제가 예전에 풀업을 하다가 이제 어깨 인대를 좀 잘못 다쳤어요. 인대가 이제 늘어난 상태에서 잘못 붙었는데 그게 굳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깨 때문에 운동을 좀 접을까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좀 많이 심했어요. 네. 지금도 이거는 이제 휴유증이 좀 남아가지고 한 3일 정도만 좀 이렇게 케어를 좀 안 해줘도 다시 좀 통증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하기 전에 웬만하면은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해도 차라리 웨이트 시간을 줄였으면 줄였지 그 전에 스트레칭이라든지 폼롤러라든지 그 시간을 없애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밴드나 뭐 이런 걸로 약간 재활 운동 개념으로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깨 안 좋으신 분들이 들었을 때 너무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런 분들께 또 한마디 혹시 해드릴 수 있나요? 운동 인생은 여기서 이제 끝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증상이 많이 심했어요. 근데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재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꾸준한 노력,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좋아하시는 운동 뭐 불편한 데 있다고 포기하고 그러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첫 종목을 맨몸 프리웨이트 이렇게 진행하셨어요, 그죠? 네. 근데 의외로 머신을 더 좋아하신다고? 예. 일단은 저는 머신을 조금 더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프리웨이트가 약간 부상의 위험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프리웨이트보다는 약간 머신을 조금 더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네. 운동 설명을 했던 거 순서대로 가볍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종목으로 이제 풀업이랑 스트레이트한 풀다운을 컴파운드 세트로 엮어서 진행을 하셨단 말이죠. 네. 뭐 그런 이제 의도, 이유. 항상 근데 운동할 때 보면은 단일 세트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많이 없고요. 항상 컴파운드 세트, 약간 이렇게 묶는 걸 조금 선호를 해요. 네. 복합관절 운동에서는 가동 범위를 좀 제한을 두려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가동 범위를 제한을 뒀기 때문에 거기서는 조금 더 이제 뭔가 중량을 걸고선 하는 거를 조금 선호를 하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부족한 부분은 원조인트 운동에서 가동 범위를 좀 충분히 내서 좀 보완을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량과 고립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하는 거를 이제 좋아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한꺼번에가 아니라 이제 나누어서 네. 콤비네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이 운동이 가진 장점이 있을 테고 이 운동이 가진 장점이 있을 테고 서로 이제 장단점을 서로 커버해 준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을 좀 좋아하는 편이십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바벨로우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운동하던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평상시에 써보고 싶었던 머신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트 수를 좀 줄이고 여기서 내가 써보고 싶었던 머신들 다 써보고 싶어서 일단은 바벨로 가볍게 좀 하고 그 다음에 머신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종은 프라임 피트니스의 시티드 로우를 했어요. 저거 써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일단은 원판 꽂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자극이 바뀌는 게 저한테는 항상 영상으로만 보던 머신이라서 진짜 써보니까 약간 좋네요. 좋아서 이런 걸로 운동하는 분들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어떤 의도를 두진 않으셨고 그냥 정말 순서대로 하셨잖아요. 머신 이렇게 서 있는 순서대로. 그 다음에 이제 해머스트렝스사의 DY 로우도 했습니다. DY 로우 때 이제 오히려 처음에는 좀 생각만큼 의도한 대로 자극이 좀 안 왔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운동 스킬 그리고 이제 그 머신에 대한 이해도가 뭔가 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써봤던 머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저 머신에 대한 이해도는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나한테 자극이 오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좀 의도와 다른 결과가 온 거죠. 이 환경에서 이제 적응을 하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거기서 운동을 하면은 그 환경에서는 이제 최대한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너무 낯선 환경이다 보니까 생각대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살짝 봐드렸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니까 또 어떠셨어요? 정말 새로운 자극.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항상 혼자 운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갇혀 있었나? 이런 생각들도 너무 많이 했고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뭐 도움을 간단하게 드린 거지만 저도 다른 선수들이나 뭐 코치들 그리고 같이 일하는 한참 후배 트레이너들 한테조차도 사실 그렇게 한 큐 한 큐 얻어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나 이제 다양한 지도자들이랑 교류해 보면 발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혼자 계시고 네. PT샵을 운영하고 계신 입장에서 네, 네. 거기서만 이제 운동을 한다고 들었어요. 타센터에 가서 운동을 한다는 게 그쪽에서는 별로 반갑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쪽에서는 또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기 그쵸, 때문에 그쵸. 네, 조금 갇혀서 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니, 역으로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훨씬 좋으니까 여기서 운동하는구나. 다시 또 운동 얘기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위에서 여러 가지 머신 다 이제 당겨보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요 머신 참 나한테 잘 맞고 좋았다 싶은 거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피트니스 제품들이 네. 저한테는 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프 핀로드들이 네. 처음 써봤어요. 처음 써봤는데 욕심난다. 욕심난다. 정말 좋다. 저도 프로1이 제일 좋더라고요. 구간이 명관이라고. 머신은 진짜 이상하게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옛날 구형 머신들이 더 좋은 게 많아요. 희한하게. 그게 아마 보디빌더들이 느끼는 그 감도랑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운동하고자 하는 그런 거랑 그렇죠.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점점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좋은 방식으로 진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제 저희 운동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조금 넘었거든요. 네.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운동을 진행하시나요? 시즌기 같은 경우에는요, 유산소 제외하면은 2시간 반? 엄청 오래 하시네요. 좀 길면 3시간? 네. 이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약간 라이브 스타일에 맞춰야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 마음대로 이렇게 막 조절할 수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근데 1시간 수업하고 1시간 운동하고 흐름 끊기고 또 1시간 수업하고 막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혼자서 생각한 게 지금 다른 사람들 진짜 죽자고 운동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시합 준비를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차피 다이어트가 진행이 되면은 잠을 깊게 못 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눈 뜨면 그냥 바로 운동 나온 거죠. 그래서 보통은 근데 새벽에 나와서 보통 9시에 오픈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새벽에 나와서 9시까지 운동하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시즌 준비를 했죠. 그러면 진짜 한 3시간 가까이 운동하시는 거네요. 근데 한 부위만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너무 말도 안 되고요. 근데 오늘처럼 만약에 등이다라고 하면은 보통 뭐 승모, 뭐 광배 이런 식으로 나누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등 다. 여기서 등 하면은 저는 후면 삼각근도 포함. 네,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한 2시간에서 3시간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좀 굉장히 길어지죠. 네.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미친놈이죠. 그렇죠. 갑자기 직장 잘 다니고 있다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이거 같아. 나 회사 그만둘래.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뭐 시합 일주일 전에 어떻게 하냐, 뭐 로딩을 어떻게 하냐, 밴딩을 어떻게 하냐. 먼저 사실 질문 드렸어야 되는 건데 이재용 선수만의 운동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어떤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